자, 리밍 지그를 이제 도면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이고, 드릴 3번을 열었네. 2D 도면을 작업을 해보려면은, 먼저 1번 부품부터 2D 도면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부품을 과제 도면을 가지고서 투상으로 부품도를 뽑는다 했을 때, 조립도 입장에서는 요게 주투상도죠. 조립도 입장에서는 각 부품의 조립 관계를 보여주느라고 여기를 정면도로 쓴 것 뿐이에요. 부품도 기준에서는 이 1번 부품, 베이스 부품 요거를 정면도로 쓰면 적당해요? 아니죠. 부품의 형상을 제대로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많죠. 어디가 적당하겠어요? 경식씨가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평면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를 주투상으로 1번 베이스 부품의 정면도 보기 방향으로 선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제도 미리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것처럼 요 보기 방향을 저는 정면도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밑에다가는 제가 다른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투상도를 더 꺼내 놨어요. 뭐 일단 새로 시작한다고 하고 다시 하는 게 참 여러분 입장에선 좋기도 하겠네요. 자, 도면을 하나 새로 열었다고 하고요. 서희씨 보이죠? 새 파일의 도면으로 가는데 용지 사이즈는 몇으로 가는 게 맞아요? A2 눌렀다가 사용자 정의 가면 594420 되죠? 확인. 자, 일단 모델 뷰를 추가하기 전에 취소했어요. 여기서 뭐부터 봐야 돼요? 우리는 시트 속성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되죠? 왜? 테두리가 요거 이상하게 디스플레이 됐으니까. 자, 속성 가가지고 1대1이고 삼각법이고 용지 사이즈 요거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하면 테두리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도면 뷰의 모델을 불러오는데 1번 부품을 먼저 가져와 봅시다. 1번 부품. 자, 베이스 리밍 지그의 베이스 부품 요것을 꺼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 리밍 지그를 꺼낸다고 했을 때 1번 베이스를 꺼낸다고 했을 때 주투상의 방향을 좀 전에 이야기한 거를 주의하면서 배치해야겠네요. 자, 얘를 열었어요. 이거 할 때 뷰를 배치할 때 뭐를 옵션에서 켜놓는 게 좋아요? 방향 아래쪽에 보면 미리 보기 체크 요래 놓고 커서를 따라다니는 이 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방향 항목에서 어셈블리에서 우리가 갔기 때문에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을 가지고 파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파트 입장에서는 정면 평면이 어셈블리의 윗면으로 잡혀서 이렇게 된 셈이죠.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죠? 자,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표시 유형은 은선 제거인데 시트 배열 사용으로 배열을 보기는 하는데 이게 커버이기는 해요. 커버긴 해요. 시트 속성이 또 변경됐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사산 표시는 뭐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고품질 클릭 확인. 자, 시트 속성 다시 가봅니다. 배열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2대1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그 용지가 너무 크니까 얘를
확대한 배율, 배척으로 적용된 거를 1대1로 다시 바꾸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뷰를 정면도로 생각을 했고요. 자, 이 뷰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더 있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도 해야 돼요? 접선 숨기기. 접선 숨기기에 넣고 저는 이거를 카피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면도를 어느 거를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요것을, 자, 요 뷰는 잠깐 숨기기를 할게요. 자, 요거를 정면도로 쓰는 게 타당하겠냐 이거예요. 과제 도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과제 도면의 정면 방향은 이거인데 얘를 주투상으로 쓰기에는 형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요게 정면도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얘를 쓰는 게 더 맞겠구나 확인됐죠? 그럼 네, 그러면 얘는 아님. 자,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하나 더 놔두었는데요. 전 설명하려고 아래 하나 더 놔뒀고, 자, 얘를 주투상 정면도로 했다면 우리가 이 1번 베이스 부품에 대해서 부품도를 작성할 때 다른 부품과의 조립 관계를 나타내는 자리는 요거 게이지 축이 들어갈 구멍이 표시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뚫리는 구멍 요게 표시돼야 되겠죠. 이 9파이였을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어머? 부분 단면으로 이걸 해놨네. 여기를 부분 단면으로 해놨네. 과연 부분 단면으로 가는 게 적당할까 이야기예요. 부분 단면으로 하면은 요거도 수문선으로 표시된 이 구멍이 이렇게 아래로 관통이었잖아요. 이것도 부분 단면으로 또 표시해야 되죠. 번거롭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얘는 온단면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가도록 할 텐데 절단선의 방향은 어느 쪽이 맞아요? 수평이 맞고, 이 원형 모서리에 커서를 대서 센터 포인트가 오스냅처럼 찾아지면 절단선을 이렇게 잡아놓고, 자, 확인 눌러서 얘를 저면 방향에다가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과제 도면에 있는 이 위치 결정 역할을 하는 게이지 축의 구멍, 조립 구멍 요거하고 리머로 가공이 될 때 제품보다 가공물보다 더 밑으로 리머가 이렇게 숭 뚫릴 수 있도록 구멍을 9파이로 잡은 거 요거도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두 가지 다 표시가 됐죠? 이랬을 때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과제 도면에서 표시된 요것은 5번 고정축을 조립하기 위한 베이스의 암나사 구멍을 표시하기 위한 부분 단면이죠.
어라? 여기에다가 이거 설명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얘는 어느 쪽에다가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정면도. 정면도 여기다가요? 네. 그래요. 정면도 여기다가 한쪽만 이렇게 잡아서 표시하면 되죠. 부분 단면을. 네. 그런 면에서 얘를 잡을 때는 먼저 이쪽에다가 우측면도를 하나 배치할게요. 참, 단면도를 저면으로 이렇게 빼놔도 아무 문제는 없겠죠. 네. 역으로 이거를 평면도 위치로 잡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뚫게 되면 이거는 왜 안 좋을까요? 역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이 절단의 방향을 이거로 쓰는 경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드릴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공하게 그려 놓으면은 작업자 입장에서는 화면을 돌려서 봐야 돼요. 종이를 돌려서 봐야 돼요. 불편하죠.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작업자 입장에서도 보기가 편해져. 그래서 이 저면 뷰 방향에다가 원단면을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됐고, 이 짝에다가 사실은 앞나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지시선 뽑아가지고 얘는 뭐 M 몇이었더라? 12였나? 그렇죠. 10. M10이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M10에 피치 1 해놓고 깊이 나사부의 깊이 11 요렇게 주소를 써도 되지만 우리는 선형으로 많이 넣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분 단면도로 요렇게 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선형으로 깊이값 표시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요러기 좋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쪽 측면도에다 표시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분 단면을 가기에 앞서 우측면도를 하나 더 배치해 놓고 갈게요. 일단 자, 요거를 이렇게 배치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분 단면으로 앞나사부에 대한 것을 잡을 때 여기 면에서부터 요 센터까지 깊이 값을 알아야 부분 단면의 깊이 값을 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측면도를 먼저 추가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능형 치수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찍으면 이거 1사네요. 부분 단면의 깊이는 1사로 가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요 뷰를 먼저 클릭해서 선택해 넣으세요. 요거 자주 실수 많이 했죠? 스케치할, 부분 단면에 스케치할 자유곡선을 그리기 전에 뷰를 선택하라는 거. 그 다음에 스케치 탭 가서 자유곡선. 자, 요래 놓고 이 뷰가 선택이 됐을 때 부분 단면 필요한 경계만큼 요렇게 뭐 넉넉하니 이렇게 잡을까요? 자, 요렇게 되나요? 폐곡선으로 잡아야 되죠? 자유곡선, 폐곡선으로 그려야 되죠? 그래야 뷰 레이아웃 탭에서 부분 단면을 쓸 수 있죠? 부분 단면의 깊이 적용할 때 이거 값이 얼마래요? 14예요. 그죠? 미리 확인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러면 얘가 제대로 나오네요. 아, 근데 스케치가 좀 마음에 안 든 거죠. 요 경계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자, 이거는 어디서 고칠 수 있어요? 부분 단면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스케치 편집으로 가면 자유곡선을 다시 편집할 수 있다 했죠? 높이, 깊이의 경우는 정의 편집으로 가야 되죠? 정의 편집이요? 네.
자, 여하간 요거 저는 수정을 좀 할게요. 정의 편집. 요거로 놔두고 스케치 종료. 우리가 요번에 적용한 방식은 뭐예요? 이 주투상, 과제도면의 주투상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갈라니까 이건 이미 저면도를 온단면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품도의 정면도에다가 부분 단면으로 얘를 적용하는 게 더 좋겠구나로 바꾼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과제도면에서 또 조립관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고정축이 조립될 자리는 받고 이 1번 부품하고 서포트 3번 부품하고 조립할 자리를 설명을 또 해야 되죠. 예.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품도에서 우리가 웍스 작업을 할 때 이 부품도에서 어느 투상도에다가 이 서포트와 조립하고자 하는 그 뭡니까? 치수들을 표시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예요. 우측에 중심선밖에 안 나오죠. 그죠? 이럴 때 요 방향으로 뭐 치수는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래에서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네. 그죠? 아래에서부터 치수를 설명할 수 있겠죠. 서포트하고 1번 베이스 부품을 조립하기 위한 이 암나사를 설명할 때, 자, 그럴 때 얘는 이 바닥면에서부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치수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 중심선을 배치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위치만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어느 게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측면도에다가 이렇게 부분 단면 하나 추가해 놓으면 요거에다가 이렇게 선형으로 치수 넣고 하는 게 가능하죠. 물론 지시선으로 뽑아서 치수를 넣어도 되지만 선형으로 많이 기본적으로 치수를 표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이 우측면 뷰를 선택하고, 조금 내려놓자. 우측면 뷰를 선택하고 요 뷰에 표시 유형을 은선 표시해 놓으면 뭐가 디스플레이 될까요? 구멍들이 다 숨어있는 구멍들이 표시가 되겠죠.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요 꼭지점 요거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거 부분 단면을 표시한다고 하면은 요 면에서부터 요 꼭지점의 거리까지 미리 측정해 주면 이거 아니다. 예. 쏘리. 여기 아니고 이 정면도 쪽을 은선 표시 잠깐 켜놓고 요 모서리에서 요 꼭지점까지 요 거리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요 면에서 요 꼭지점까지 이 거리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분 단면을 추가할 때 부분 단면의 깊이 값이 보나마나 여기서 갈 거니까 이것도 미리 확인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지능형 치수로 미리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요 면에서부터 요 꼭지점까지는 1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확인했으면 정면도를 은선 표시로 갔던 건 취소를 해도 되겠네요. 뭐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우측 면도의 부분 단면의 깊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확인한 거죠. 자, 그러면 우측 면도를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 부분 단면의 경계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뭡니까? 스케치 탭을 눌러서 자유곡선으로 한 요래 부분 단면의 경계 스케치 자유곡선으로 하셨나요? 그러면 뷰 레이아웃에서 부분 단면 가는데 미리 보기 체크해 놓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값이 10mm로 지금 돼 있죠. 이거를 14로 바꾸면 표시되죠? 부분 단면의 경계가 제대로 안 잡혔네. 자, 이 우측면이 도면뷰 6이에요. 제 거는. 자, 도면뷰 6에서 트리를 열고 디자인 트리를 열고 부분 단면의 스케치 편집으로 해서 부분 단면의 경계를 고칠게요. 저도. 자유곡선 디스플레이 됐으니까 점들을 이렇게 옮겨 놓고 한 점 옮기고 옆에 클릭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유곡선 점 이거는 지우는 게 낫겠네. 자, 이렇게 하면 부분 단면 깔끔하게 마무리됐나요? 자, 요거에서 이제 또 조립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치수 표시하는 거는 가능하고 중심선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치수 표시하는 거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죠? 크기에 대한 치수들은 우측 면도에 부분 단면이 있으니까 M 몇이니 DP 몇이니 설명하기 편하게 됐죠? 위치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X방향, 센터 간격 이렇게 치수 넣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평면도는 사실 의미 없어지기는 했어요. 의미 없어지기는 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거를 가지고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보면은 용지에 대해서 여백이 많이 있네. 그런 거로 요런 스타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치수들을 배치해서 아예 가도 좋아요. 자, 당연히 여기에는 중심선 이거 투상에 관계된 선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반드시 넣어야 되겠는데 자, 요렇게 평면도를 하나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요런 스타일로 그냥 놔두려고 해요. 왜? 요거의 위치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설명하고 요렇게 설명하고 요렇게 설명하고 여기에다가 단순히 얘에 대한 크기를 뭡니까? M3이었나? M4였나? M4 DP 얼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하기에 좋겠다 라고 하고 여기는 위치에 대한 설명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곳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이 정면도 부품도의 정면도를 클릭해서 투상도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여기까지 1번 부품도 배치를 투상도 배치를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제 거랑 다른 분 있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제가 빼놨는데 요거로 했을 때 이거를 온단면을 안 했다면은 이 뷰에다가 부분 단면을 쓰기 위해서 일일이 아유 죽겠네.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요렇게 해놓고 부분 단면 요거 뭐 그냥 요렇게 가자. 자, 요렇게 하나 잡고 또 부분 단면 요거 스케치해서 잡고 이거는 아니올시다. 그죠? 이해되셨죠? 온단면으로 가는 게 속편하겠다. 자, 그러면 DXF 넘기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되죠? 중심선 추가해야 되죠? 예. 어디에 있나요? 어느 탭에 있어요? 주석 탭에 있죠? 주석 탭에서 중심선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중심선 하나를 정면도에다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끝점을 이렇게 늘려서 그런가요? 예.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이 선은 CAD로 넘겨가지고 조인 명령으로 이렇게 있어주고 이걸 중심선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CAD에서. 그죠? 물론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 양 끝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해야 되나 시간 없으면 요거 생략하시고요. 바쁘면 그냥 1.3선만 잡아 놓으시고요. 자, 요렇게 중심선은 잡을 수 있고 어디에 더 추가해야 돼요? 여기에 중심선 추가해야 되죠. 자, 여기 중심선 추가할 때는 뭐뭐를 클릭하시는 게 좋아요. 나사부를 나타내는 가는 실선 말고 안찌름을 나타내는 이 외형선 두 개를 클릭해 가지고 중심선 요렇게 배치해 놓고 끝점을 늘려주시는 게 맞겠죠. 자, 많이 까먹었을까봐 찬찬히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그 저면도로 갑시다. 저면도로 와서 자, 원단면의 경우는 내부만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중심선 생기죠?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 된 거를 보고서 여기에 숨은 선을 그려야 될까? 아니죠. 저면도에 이 형상이 관통이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숨은 선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과제도면처럼 숨은 선을 굳이 표시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에서 온단면에다가 요거에 대한 중심선 표시 할 필요 있겠죠? 아니에요. 원단면이기 때문에 내부 형상을 우선하는 거예요. 낚였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는 이 육면체에 대한 중심선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이거 틀려요.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면 안 돼요. 오히려 이 구멍자리들을 표시하는 이 중심선 요거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얘는 CAD에서 하는 게 낫겠죠? 예. 요 선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중심선으로 차용해서 쓰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우측면도에서는 요렇게 중심선 하나 더 잡을 수는 있겠네요. 예. 서포트와 조립하기 위한 앞나사부. 자, 역시 안찌름을 나타내는 외형선을 클릭해서 중심선 표시했어요. 또 그러면은 이 뭡니까 그 평면도 쪽에는 중심선이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체의 중심으로 중심선이고 정면도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응? 클릭이 안 됐나? 됐네.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우리가 CAD로 갔을 때 요 게이지 축에 대한 중심을 위한 선도 빼먹지 말고 추가해야 되겠고, 웍스에서 지금 디스플레이는 안 하게 되지만, 그죠? 이 평면도는 단면도 아니죠. 이랬을 때 구멍 자리에 대한 중심선들 표시해야 되죠. 그리고 요거 중심선도 표시해야 되죠. 요거도 여기 표시해야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됐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2D 오토캐드에서 중심선 표시해야 될 자리들을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중심선의 작업은 끝났고, 자, 우리가 실기시험 중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실기시험 작업하는 거라 생각했을 때, 오토캐드에서 치수를 일일이 넣으면 되게 시간 걸리죠? 예. 시간 세이브하기에 웍스의 기능 중에 뭐를 이용하는 게 치수를 다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탭에서 무슨 항목이었어요? 계산식이었어요. 아니죠? 치수, 투상도마다 치수 표시하는 방법 어디였었죠? 주소, 모델 항목, 빙고. 야, 자, 그러면 정면도부터 그 1번 부품에 정면도부터 클릭하고 선택을 먼저 해야 되죠. 투상도를. 주석 탭의 모델 항목 찾았죠? 자, 클릭. 치수는 이미 선택돼 있어요. 우리는 확인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죠? 대화창이 하나 떠요. 그냥 yes하고 무시하고 가세요. 치수가 다 표시됐나요? 예. 자, 우리가 그 형상을 갖다가 만들면서 사용한 치수들이 다 표시되어 있죠. 예. 일단 눈에 거슬리는 건 뭐예요? 1 곱하기 45도 요거 못따기 치수 표시되어 있죠. 요거 얘네는 지워주시고 요거는 주소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이라는 이 치수는 아마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거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없는 분은 괜찮아요. 저는 지울게요. 자, 아래쪽에서부터 보는 중인데요. 자, 이게 그 5번 축, 그 무슨 축이었나? 고정축, 그죠? 5번 고정축을 조립하기 위한 앞나사에 대한 치수가 몇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M10 피치 1이죠? 요거 나사부 깊이를 나타내는 거 요거 11이죠? 자, 얘네들을 이렇게 빼서 정렬할 수 있나요? 자, 요거 정도 해놓고 살짝 올라가서 보니까 요거는 R4는 표시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19는 이 홈의 위아래 폭이고 31은 홈의 X방향 거리값이네요. 자, 58은 전체 치수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좀 더 당겨 놓고 31도 외형선보다 좀 더 올라가게 당겨 놓고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나요? 19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절단선이랑 교차가 되고 있죠. 19라는 치수선하고 절단선하고 교차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얘를 피하는 거를 써도 되겠네요. 아니면 절단선을 더 늘리는 거를 써도 되겠죠. 자, 두 가지 중에 절단선 늘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요 치수는 이쪽으로 살짝 넣어 놓고
자, 절단선에다가 이 클릭해 놓고 요 끝점 쪽, 중심선의 끝점 쪽으로 커서를 이동하면은 표식이 아이콘이 요런 식으로 떠요. 밑에 점 하나가 표시되는 식으로. 그때 클릭하고 이 방향으로 당겨주면 돼요. 자, 저도 아이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점이 표시될 때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요렇게 당겨주면 돼요. 자, 그거는 컨트롤 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은 절단선의 끝점을 늘렸더니 온단면도의 경계를 스머징처럼 이렇게 분홍색으로 요게 표시가 됐죠. 이거는 재생성이 필요한 거예요. 절단선의 끝점이 바뀌었으니까 온단면도를 재생성해서 적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재생성을 눌러봅니다. 이제 그 표시는 사라졌죠. 자, 그러면 마음 놓고 치수를 이렇게 당겨 놓는데 치수선을 우리가 그 CAD에서 딘 브레이크를 쓸 수는 없어요. 치수선은 안 잘라요. 그런 거로 차라리 문자를 절단선보다 아래쪽으로 제끼던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낫겠죠? 치수 문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차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 29라는 치수는 왜 있었을까요? 오파를 전체 치수로 잡고 원점에다가 맞추느라고 우리가 29를 넣었던 거죠. 이거는 이렇게 당겨서 놔도 되겠는데, 이건 좀 안 좋네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3이라고 교차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빼도 좋죠. 됐나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토캐드에서 우리는 여기다 중심선을 쓸 건데 이 중심선의 위치를 2구로 설명하고 전체 치수 58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2구를 아예 아래로 내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라는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3위를 이렇게 내려놓고 3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2구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관련되는 것들을 묶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1구와 3일과 이 R4 요것들은 저면도 쪽에 요 깊이 치수하고 같이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읽어보기가 좋죠. 그런 거로 3일은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치수는 됐고, 자, 이 M10 요거까지 아까 이야기했었고 20이라는 요 치수는 뭘까요? 그렇죠. 이 중심을 나타내는 치수죠. 그런 면에서 얘도 이 치수는 표시해야 되겠는데 이때 5라는 것도 있고 48이라는 것도 있고 20이라는 것도 있어요. 5라는 치수는 여기서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우측 면도에다가 이렇게 깎아내는 거를 여기에다가 넣고 이 깊이값 요거를 우측 면도에 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그런 면에서 5라는 치수는 오히려 지우시고
20이라는 치수를 이렇게 살려놓고 48에 대해서 요거를 살려놓고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은근슬쩍 치수 정리도 되고 있어요. 물론 CAD에서 치수 원점들 다시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저면도로 이제 넘어가서 저면도 요거 투상 간격은 조금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이 단면 AA는 이때 지우면 안 되겠죠? 단면 AA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물체의 기본 중심선을 절단선으로 썼을 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경우였죠. 지금 이거는 물체의 중심이 아니라 절단선의 위치가 달라요. 그죠? 요거하고 달라요. 그런 거로 이거 생략하시면은 오히려 감점이에요. 그죠? 자, 요래 놔두고 이 저면도 요거를 클릭해서 역시 모델 항목 가서 치수를 표시하는데 1 곱하기 45도 필요 없죠? 45도 요거 필요 없죠? 그러면 단면 A라는 주소를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놨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1이라는 홈의 깊이를 나타내는 치수는 남겨놔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빼는 게 더 좋죠. 그죠? 1, 깊이를 나타내는 1. 왼쪽으로 빼는 게 더 괜찮고, 이사는 요거는 그냥 쓰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뭐가 치수가 빠졌을까요? 제 거는 요거 치수가 마저 안 들어왔네요. 구멍가공 마법사로 이거를 뚫었단 말이죠. 그 치수가 안 들어왔어요. 자, 요거를 갈 때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사용한 치수들, 구멍가공 마법사 프로파일이나 요런 항목도 마저 켜면 치수가 표시되는데 이거는 하지 마시고 더 복잡한 게 나오니까 더 지저분해져요. 여러 이상한 부호들 뜨기도 할 텐데 그거보다 우리식으로 그냥 갈게요. 지능형 치수로 그냥 수동으로 넣으세요. 넣을 수 있죠? 그죠? 지능형 치수로 이렇게 넣고 요거 끝을 어디에서부터 넣는 게 좋아요? 1mm 깊이 들어간 거에서 넣는 게 좋아요? 그 위에 면에서 넣는 게 좋아요? 이거 1mm 홈이 나 있는 거죠? 아래쪽에 면이 좋아요? 위에 면이 좋아요? 아랫면이에요. 왜 아랫면으로 가야 될까요? 여기다 구멍을 뚫을 때 이 면을 날려놓고 이 안쪽에 면도 날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멍을 이렇게 가공을 하겠죠. 여기 면을 먼저 깎아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멍을 가공하겠죠. 그러니까 정면도에서도 보면은 요 면을 먼저 홈을 1mm로 깊이 파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저면도로 와서 보면은 이 1mm 홈을 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깎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치수를 넣으라고요? 내 기준? 아니죠.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기준으로 치수를 넣으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1mm로 홈을 이 면을 깎아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15로 이렇게 깎아낸다. 이렇게 치수를 잡는 게 좋죠? 고쳐야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가고 여기 요것도 역시 구멍 가공 마법사로 왔던 요것도 9 요렇게 넣으시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치수가 빠진 게 설명이 또 되죠? 정면도에서. 그거는 쉬었다가 할게요. 자, 앞서 했던 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었는데 빼먹은 셈이라는 거예요. 뭘 빼먹었어요? 가공제품도에서 명시한 요런 것들 표시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치수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6파이로 가공해야 될 구멍, 6파이로 리밍 가공해야 될 이 구멍하고 요 센터에 대한 이야기 33이라는 치수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게이지 축의 센터하고 9파이짜리 이거에 대한 센터하고 이렇게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또 보시면은 요쪽에 8mm 요거도 우리는 중요하게 적용을 해야 되죠. 어라? 그러면은 정면도에서 치수 표시할 것이 꽤 많네. 그죠? 일단은 이 3mm라는 치수를 정면도에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살짝쿵 더 내리는 게 좋을까? 잠깐만. 요걸 요렇게 놔두고 11mm도 좀 위쪽으로 최대한 붙여놓고 이쪽보다 위쪽으로 빼는 게 더 낫겠네. 이 투상도들을 위치를 좀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좀 조절해 놓고 그러면 평면도하고 간격이 좀 벌려졌죠? 그렇죠? 평면도하고 간격이 좀 벌려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치수를 보도록 합니다. 교차가 생겨서 좀 짜증나기는 하는데 58을 좀 넉넉하게 올리고 29를 넉넉하니 올려놓고 요 사이에다가 얘에서부터 이 면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자고 했죠? 8mm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지능형 치수를 할 건데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센터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도 넣을 수 있죠? 예. 당연히 지금 CAD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중심을 표시하기도 해야 되지만 오토캐드에서 그건 할 것이고 이렇게 중심 위치를 표시할 때 이거를 선형치수로 표시할 직렬치수기법으로 갈 것이냐 병렬치수기법으로 갈 것이냐 라는 거예요. 지금 표시한 거는 직렬치수기법이에요? 병렬치수기법이에요? 직렬이죠. 공차의 누적이 발생하죠. 요거 공차의 누적이 발생하면 안 좋죠. 그죠? 그러면서 참 내가 이거 또 실수할 뻔했는데 자, 얘는 구멍 가공을 한 것은 크기 치수들은 저면도에 다 표시가 돼 있죠. 저면도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하고 연관해서 보기 편하게 이쪽에서 이렇게 뽑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좀 전에 이렇게 수정한 거는 다시 원래대로 좀 놔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 1이라는 거는 1이라는 요것은 M10에 대한 나사부 깊이에 대한 치수죠? 이거는 천상 우리가 CAD에서 작업할 때 지시선으로 요 바꿔서 표시하는 게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이 치수는 요렇게 그냥 놔두기는 하는데 교차로 놔두긴 한데 CAD에서 바꿀 거란 거예요. 그러면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요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8mm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되셨나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얘네들에서도 CAD에서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치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지능형 치수 요거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병렬 치수로 간다고 할 때 이 기초선 치수 이런 거를 써도 되지만 그냥 지능형 치수를 한 번 더 써가지고 요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병렬로 41 요 치수를 넣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저면도를 약간만 더 간격을 밑으로 내려놨어요. 요거는 자세 공차를 좀 넣어야 되니까 요 정도로 띄워놓고. 자, 그랬을 때 31 치수 문자가 교차가 되니까 요거는 요쪽으로 살짝 옮겨놔도 되겠네요. 그러면 8이라는 치수가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이 떨어져서 센터 위치를 잡았고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또 4, 1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병렬 치수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론적으로 공차의 누적이 직렬 치수 기입법보다 적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것을 공들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리밍 가공하는 이 구멍하고 이 로케이터의 뭡니까 그 부품도로 이야기하면은 6번 게이지 축의 이 호의 센터하고 이 거리 값을 요렇게를 33 요거 중요하게 사용하려고 요 치수들을 표시하는 것이죠. 요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 1에서 8을 빼면 얼마 나와요? 그죠? 가공 제품 요거에 33 치수가 딱 나와버리죠? 요거를 쓰려고 우리가 공들여 했어요. 아니면 이 8 요렇게 떨어진 거에다가 33 요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공하려는 가공물의 33 센터 치수를 설명해도 되는데 이거는 직렬 치수 기법이라 요거 피해 보려고 이거는 공구니까 41로 오히려 요렇게 8과 41로 병렬 치수 기법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설명을 했고 요 저면도를 이야기하면서 구멍 요거 하다가 요거 빼먹을 뻔한 거 추가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우측면도로 갑니다. 우측면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표시할 수 있는 치수는 서포트하고 조립할 암나사부 그리고 5번 고정축을 1번 베이스에 조립할 나사부의 위치 요거 치수가 있죠. 자, 얘는 먼저 5번 고정축의 조립을 위한 암나사부 위치를 표시하는데 이쪽에서 X방향으로 위치 치수를 설명하는 게 좋겠죠? 이 방향은 쓰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작업자 입장에서 여기가 깎여 있는 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잴 수도 있죠. 나는 요 면을 지시한 거였는데 이거 오해할 수가 있죠. 차라리 바닥을 데이텀으로 우리 과제도면에서 바닥도 아예 데이텀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죠.
과제 도면의 정면도 아래쪽에 이 데이텀 A가 표시되어 있죠? 부품도에서는 요 면이 데이텀 A하고 똑같은 거죠? 차라리 데이텀으로부터 바닥면으로부터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측정해 오는 건 힘들죠? 차라리 가까운 데 쪽에서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능형 치수로 표시할 때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10mm 잡고 이거 그거 할 걸 그랬다. 모델 뷰에 치수 자동으로 넣기 하고 할걸? 아이씨 그냥 이렇게 한 김에 할게요. 이미 버스 떠나갔으니까. 자, 역시 요 면을 클릭하고 요거 클릭해서 13 요렇게 치수를 넣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저면도에 24가 있으니까 이 투상도에서 요거 요렇게 24 또 넣으면 중복이 되죠. 그거는 또 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 24 치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빼먹을 수 있으니까 홈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게요. 자, 요렇게 잡은 거는 우리가 설계하면서 잡은 치수죠. 요렇게 치수를 표시하는 게 좋아요. 요렇게 A라는 것과 요렇게 B라는 것으로 치수를 하거나 C로 표시하는 게 좋아요. C가 좋아요. A, B로 치수를 표시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C로 해도 될 것 같고 A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누구 기준으로 보라고요? 가공자 기준으로 보라고 했어요. C는 이거 설계하면서 내가 본 거예요. 그죠? 이거로 잡으려면은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20 떨어진 이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거를 또 위아래 확인을 하고 치수를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이렇게 표시해 놔주면은 욕합니다. 그런 거로 요 모서리에서부터 얼마 A, 요 모서리에서 얼마 B 요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 면 찍고 요 모서리 찍고 13. 자, 이거 깊이 따로 표시해야 되죠? 1mm. 요게 A 파트를 제가 치수 표시한 거죠. 연관되는 거 깊이값 1 하고 밑을 넣고 위로 올라가는 맨 끝에 B 쪽도 할 거예요. B쪽을 따로 표시하는 거죠. 두 번 가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깎아내고 여기 한번 깎아내고 가공할 때마다 치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즉 치수 중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값 1을 여기다 표시해도 중복 치수가 아니에요.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면과 이 면을 잡아가지고 5mm로 깎아야 되고 이거의 깊이가 요렇게 1mm로 더 깎아라 이거를 마저 또 표시해 주는 게 맞아요. 아래쪽에 여기에서 깊이값이 있다고 해서 요거 생략한다? 안 돼요. 이렇게 가려면 뭐를 해야 된다? 같은 위치를 쓰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상선을 잡아야 되는데 가상선을 잡거나 가는 실선을 추가해서 같은 높이다라는 걸 표시할 때 외형선의 모서리로 오해할 수 있어요. 출력하면은 그냥 실선하고 비슷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현명한 것은 요 홈을 깎아내고 요 홈을 깎아내는 게 별도의 공정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깊이값 1을 둘 다 동일하게 넣어주는 것. 이거는 치수 중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뭡니까? 이 홈부에 대한 치수는 잡아놨고,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암나사에 대한 치수를 잡아볼게요. 얘는 M4죠. M4 이렇게 넣어놓고, 나사부의 가공 깊이는 7 이렇게 잡아놓고, 됐나요? 요거는 서포트에 대한 치수죠. 서포트하고 조립하기 위한 나사부죠. M4하고 깊이 7은. 그러면 요거하고 연관되는 거는 평면도에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설명이 돼야 되죠. 일단 이 모서리에서부터 14 위치에 잡고,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Y방향으로 16 떨어지게 잡고, 역시 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치수 잡는지 이해되셨나요? 이쪽에서 이렇게 치수 안 잡는 이유 이해되세요? 이건 홈이란 말이에요. 홈이란 말이에요. 면을 오해할 수가 있죠. 시작되는 것을 이면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면을 이야기하는 건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텀이 잡힌 이 면으로부터 이렇게 16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면 나사부 간의 센터 간격은 잡아놔야겠죠? 자, 이러면 M4의 DP7에 관련된 치수가 평면도에 연관되는 치수들로 설명이 잘 끝났나요? 오케이. 자, 물론 중심선들은 오토캐드에서 우리가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심선들은 오토캐드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어디 빠진 거 있나 봅시다. 2번 부품도는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제 경우는 이 2번 부품도를 리밍지그 2번 어셈블리로 설계를 할 때, 왜 안 열려? 열렸다. 너무 메모리가 딸려서. 자, 요거를 설계를 할 때 아예 세워서 저는 설계를 했어요. 과제도면처럼 기울여서 하지 않고 세워서 설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정면은 여기 면에서부터 베이스 부품 요 면을 잡고 갔기 때문에 정면이 이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져다가 투상 배치를 하는 것만 제가 빨리 보여드리자면 모델 해가지고 링크. 자, 요거를 역시 시트 배열 사용하고 고품질하고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하나 했어요. 자, 이거는 이 투상도가 얘만 있으면 안 되죠. 요렇게 있어도 또 안 좋죠.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속을 알 수가 없죠. 뭐가 필요해요? 얘는 온단면도를 하나 잡으면 되죠. 절단선의 방향은요, 수평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해줘야 구멍 자리들에 대해서 뭡니까? 거칠기 표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때 편하겠죠? 절단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얘네를 투상도를 잡아 놓고 이거 치수 뭡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석에 모델 항목으로 해서 치수 표시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이면 투상으로 얘는 끝내도 문제가 없겠네요. 이면 투상으로 끝내도 문제가 없겠어요?
네. 그때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까지 표시를 해줘요. 얘하고 같다는 부품도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부품도를 우리가 그리는 거죠. 것만 그렇게 조립도의 경우는 가공한 부품들이 조립되면서 얘네들이 동작하는 것을 움직이는 한계를 설명하기는 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 중심선 이 가공하는 궤적은 이것 그 뭡니까? 1.3선으로 표시하고 얘가 2.3선으로 해서 가상선으로 해가지고 한계에 도달한 위치를 이렇게 설명할 때는 가상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의 규칙은 있었죠. 이거는 어디서 적용된다? 조립도에서 적용된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링크에 대한 부품도를 작성한다. 부품도에서는 작동하는 위치 한계나 이런 것들을 가상선이나 이런 거로 설명할 필요 없다. 아시겠죠? 자, 이 링크, 이 부품도는 이렇게 보시고 어제 이거 미리 좀 해보시라니까 자,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3번 부품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빨리 하느라고 제가 말만 많이 하고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3번 부품도는 요렇게 잡는 게 좋은데 요거는 정면도를 얘로 선택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우와, 이거 지금 모델 뷰에서 3번 부품도를 하나 꺼내는데 첫 방에 이거 잡을 수 있는 분? 없어요. 없어요. 이거 첫 방에 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돌렸어요. 돌리기는 돌리는데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얘를 먼저 꺼내요. 얘를 먼저 꺼내고 이 형식으로 된 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투상도로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투상도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얘를 먼저 꺼내는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저는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과제 도면을 보고서 이 서포트 형상의 정면도를 어느 것을 정면도로 쓸까 고민이 되더라 말이죠. 자, 정면도 형상으로 이야기할 거는 얘도 좀 유력해 보이기는 하고 얘도 좀 유력해 보이기는 해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이 방향은 정면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겠죠. 얘나 얘인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를 정면도로 잡았어요. 요거를 정면도로 잡아도 괜찮기는 한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를 정면으로 잡는다면 잠깐 요거를 하나 카피해서 자, 얘를 정면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 평면도의 방향에 수문선이 생겨요. 이렇게 뻐벅거리네. 자, 투상도를 이렇게 빼냈을 때 평면도에 설명하기 위해서 수문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를 깎아내는 치수들을 우측면에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다가 구멍을 이야기하려면 요게 면이 나타나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분 단면을 쓸 수 있겠죠. 여하간 이렇게 봤을 때 잘 설명하려면 수문선을 많이 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급적이면 수문선을 안 쓸수록 좋죠.
그죠? 숨은 선을 안 쓸수록 좋기 때문에 자, 요거를 그 모델 뷰에서 2번 부품도를 꺼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설계한 거에서 정면도는 이 3번의 정면도는 요 면이었단 말이에요. 3번 부품의 정면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 뷰 꺼낼 때부터 일단 문제에 봉착하는데 모델 뷰 꺼내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3번 서포트 요거를 꺼내는데 자, 이게 일단 정면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좀 그런데. 일단 요렇게 얘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 그죠? 일단 꺼내 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요거도 하나 꺼내고 또 요렇게 갔을 때 요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여러분 아니겠죠? 정면도로. 이거도 좀 쓰고 싶으나 이거도 쓰고 싶으나 좀 그렇죠. 뭡니까? 요렇게 놔두면 이거 얘하고 똑같아요. 바로 지금 찾아버렸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이 또 요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얘도 이렇게 꺼내 놔봤어요. 자, 또 모델 뷰 해가지고 이번에는 요런 것도 클릭해서 보는데 이거는 진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여하간 이런 식으로 해서 꺼내건 이런 식으로 해서 꺼내건 하고 싶어요. 정면도로 사용할 거를 이거 중에서 선택해서 쓰자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어느 거겠다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평면도를 가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숨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우측면도는 문제가 없어요. 실선이 많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평면도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가리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쪽에 평면도를 배치해 가지고 숨은선이 나오는 거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얘는 역시 이쪽으로 숨은선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대신에 얘를 가지고서 아래쪽으로 이거를 투상을 뽑으니까 이거 설명이 잘 되네. 실선으로 다 설명이 잘 되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면도를 썼다면 우측면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경우는 이거에서 이렇게 정면도를 쓸 거를 투상으로 뽑고 난 다음에 얘를 정면도로 삼아서 이쪽으로 우측면도를 뽑았고, 얘를 정면도로 사용했다면은 얘에서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이거는 오해할 소지가 많죠. 일각법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죠. 요게 삼각법 배치로 적당하죠.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정면도로 적당하지 않은 이유는 숨은선이 필요해서 그래요. 숨은선이 아예 필요하죠, 얘는. 그런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투상 방향을 잡으실 때 얘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정면도로 잡고. 되셨나요?
아니면 요거를 가지고서 이 정면도를 써도 방법적인 방법은 있겠죠. 자, 요렇게 놔두고 요렇게 놔두고. 아, 실선이 많이 표시가 되네.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요 경우는 괜찮겠으나 나머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 자, 투상도를 요런 방식으로 정면도를 배치해 가지고 가거나 조립도 방향하고 유사하게 배치된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게 요거하고 요건데 어느 게 좋을까요? 이제 이거에서 골라보세요. 아, 위에 거는 좀 단점이 역시 있어요. 정면도가 요렇게 깎이는 거를 더 잘 설명하는 입장이 더 좋죠. 그죠? 구멍 자리 요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평면도로 놔뒀으니까 좀 적당하지 않아요. 차라리 요런 스타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렇게 해놓으면은 부품도를 작성할 때 현장에서 이 부품을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립 방향 이런 거 몰라요. 조립 방향 모르고 형상만 잘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고 이거를 이렇게 깎고 이거를 이렇게 깎고 하는 거야. 이렇게 치수를 설명만 해주면 현장에서는 더 좋아요. 요렇게 놔두면은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고민만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거로 단순하게 요렇게 설명해 주는 게 수문선도 가장 작게 표시가 되고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면서 얘로 그 3번 서포트의 정면도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투상도를 배치하는 거로 가려면 모델 뷰를 이용해서 갈 때 3번 서포트를 추가하는데 요거를 먼저 꺼내 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런 식으로 가려면 회전. 그렇죠. 이거를 왜 회전해야 돼요? 이 상태로 쓰면 여기에 나오는 게 수문선이 필요한 투상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180도 돌리는 거예요. 자, 요거 클릭하고 뷰 회전 눌러서 일부러 2대1로 큰 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게 180도 됐죠? 그래 놓고 얘를 투상도를 이렇게 꺼내주면 이건 다 실선으로 표시되죠. 이해되셨나요? 180도 돌린 이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부품도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축 부품들은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켜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쪽으로 좀 제낄까? 배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는 이렇게 제껴놓고 요거는 이렇게 놓고 얘네들만 좀 잘 보이게 모아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세이브 리밍지그 02 SLD PRT SLD DRW 파일은 리밍지그 02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